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반격 공세에 들어간 가운데 그 반격 공세에 대한 전황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토라든지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봐서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보가 워낙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와중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정말 황당한 러시아군의 소식, 한 번에 지휘관이 폼 잡느라고 한 번에 예하 부대원 200여 명을 폭사시켜버린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러시아가 이기겠습니까?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전황 지도를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가 현재 상황인데요. 좀 짙은 색, 크림반도, 그리고 이 지역,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 여기가 2014년부터 러시아가 장악하던, 그리고 반군이 장악했던 그 지역이죠. 그리고 좀 옅은 붉은색, 여기가 이번 전쟁 중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의 영역인데, 여기에서 이 드네프르강 남쪽은 지금 공격을 못하고 있죠. 댐을 터뜨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드네프르강 오른쪽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이 빗금 사선이 있고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부울레다르, 도네츠크의 서쪽쯤에 있는 이 부울레다르의 서쪽, 그러니까 도네츠크와 자포리자의 접경선 지역에서부터 자포리자의 이 드네프르강까지 이 지역에서 전투가 주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바흐무트, 또 바흐무트 위에 크레미나, 이 지역에서 전투가 한 4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빗금 부분이 지금 이번 반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회복한 지역이 되겠죠.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과 보겠습니다. 병력은 580명을 사살했다. 전차는 12대 격파, 장갑차 14대 격파, 차량 24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열문 격파, 다련장 로켓 한문 격파, 그리고 카모프 52 공격 헬기 자포리자 쪽에서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9대 격추, 미사일 3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과는 아무리 봐도 자포리자 쪽의 이 전과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부, 중부, 남부를 골고루 공습했는데 주로 민가 지역에 들어가서 또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발생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국제형사재판소 ICJ에 제소를 했는데, 러시아는 이 ICJ에서 우크라이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소송 기각해라 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러시아군 군복을 대량으로 확보 중에 있다. 그 이유는 이 러시아군 군복을 입고 러시아 본토로 들어와서 사보타주, 테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회사의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다라는 것까지 조목조목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타당성 있는 소리가 아닐까. 제가 우크라이나 정보국 같으면 당연히 저는 이런 준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호주 현지에서 F-18 호넷 전투기 기체 평가 중에 있다라는 건데, 호주는 전투기로 F-18 호넷 전투기를 썼죠. 그러다가 호넷 전투기 퇴역을 하고 슈퍼 호넷 전투기를 샀죠. 그리고 슈퍼 호넷 전투기 짧게 쓰고는 그 지금 창고에 그냥 넣어놓고 또 F-35 전투기를 샀어요. 그래서 이 F-18 전투기는 21년도에 전부 퇴역을 했는데, 그 퇴역 전투기 지금 한 40세대 있습니다. 이거 쓸만한데 우크라이나 주자라는 주장이 나와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호주에 가서 쓸만한지 또 자기네들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기체 평가 중에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전투기들입니다. 이게 고별 비행하던 모습이에요. 완전 스페셜 도장을 해서 고별 비행을 하는 그 모습인데, 이 고별 비행하는 이 무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와, 이게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달았죠? 반대쪽 날개에 당연히 또 이 4발 있겠죠? 그러면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8발, 그리고 이 날개 끝에 윙팁에 아스람 열추적 미사일 각각 한 발씩 해서 2발 달려있죠. 완전히 그냥 공중전에 특화된 이런 무장을 하고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암람까지 운용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F-18 멀티롤 전투기이기 때문에 미 해군이 그냥 뭐 폭격하는데 엄청나게 사용했던 바로 그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폭격은 누구만큼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멀티롤, 제공전투, 폭격 다 잘할 수 있는 이런 전투기, 이걸 40세대를 가지고 할까 말까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이 가서 실사하고 있다는데 빨리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자, 나토 사무총장이 키우에 방문해서 공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이라도 나토 군하고 탄약 이런 것들을 호환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서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탄약, 포탄 이런 거 빨리 나토 거 바로 쓸 수 있게끔 표준화하자라는 구애를 했습니다.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반격 이틀 만에 14만 명이 사상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뒤에다가 뭐 이런 다른장 로켓 이런 거 쭉 늘어놓고, 내가 말이야 마음만 먹으면 푸틴한테 쫙 전화 한 통 하고, 그리고 핵 무기 바로 쓸 수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야. 자, 이렇게 자랑질을 하면서, 그리고는 내가 알아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대반격이라고 하는데 이틀 만에 전사 4만 명, 부상 10만 명을 당했다고 해. 완전히 걔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믿어지십니까? 러시아도 이런 소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은 러시아가 안전 문제 시비로 자포리자 원전 시찰을 거부해서 시찰 불발했다라는 불만을 토로했고요. 러시아는 벨고로드의 안정화 작전에, 벨고로드에 이제 자유러시아 군단 또 러시아 의용군단 이런 데 들어가서 완전히 휘저어버렸죠. 그래서 원래 바그너 그룹이 우리가 갈게 했는데 바그너 그룹 지금 못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첸군을 거기다가 투입했다. 지금 다 가고 없는데, 돌아가고 없는데 체첸군 여기에서 지금 꿀 빨고 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또 경계를 나태한 그 사이에 또 치고 들어갈 수 있죠. 아무튼 바그너 그룹이 이렇게 완전히 뒤로 밀리고 체첸이 대체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4개 방면에서 49회의 교전을 했는데 러시아군을 크게 격퇴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4개 방면은 자포리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자포리자에서 계속 전투 벌어지고 있는데 크게 말은 안 하고 뭐 그냥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마린카, 크레미나 이 지역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타브리아 그룹은 타브리아 전선에서 400명을 사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타브리아 전선이 바로 지금 이 자포리자주의 서쪽 끝단 쪽의 그쪽이죠. 여기에서 400명을 사살했다. 그러면은 이 580명 사살했다. 이거하고 안 맞죠? 그러면 나머지 다른 곳 49회의 교전에서 180명 사살, 이거하고 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과 발표에는 자포리자 지역은 전혀 카운팅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 출신 전사자 유가족을 찾아서 위문 쇼를 했는데 여기 갔습니다. 가서 미망인 있고 전사자에게 꽃 하나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타고 왔던 최고급 SUV 이걸 미망인 줍니다. 뭐 해줄 건 없고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하고는 차를 미망인을 주고 자기는 택시 타고 갔답니다. 그 이제 완전히 그냥 나는 이렇게 부하를 또 위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 뭐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하는 엄청나게 따뜻한 지도자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 심리전은 꽤 통할 만합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최고급 SUV 자기가 직접 이제 운전하고 가서 이걸 이 아주머니 주고 자기는 택시 타고 갔다 집에. 이야, 꽤 머리 씁니다. 자, 이런
상황. 왜 이러겠습니까? 권력 투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행되니까 지금 뭐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는 거죠.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어병력이 부족한 남부전선의 러시아가 병력 대신 지뢰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벨리카 노보실카 일대가 남부전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우왕좌왕하고 있고 어설픈 역습작전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포리자주와 도네츠크주 접경에 있는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 돌파구를 확장하려는 우크라이나군과 이를 저지하려는 러시아군이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지난 6월 12일 제114 차량화 소총 연대의 무모한 역습 시도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패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6월 13일부터 제136 차량화 소총여단, 제40 해군 육전여단, 제394 차량화 소총 연대까지 투입해 우크라이나 진영에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투는 T-0518 도로 축선에서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전선에 취재를 나간 로이터 전군 기자는 도로 사방에 널려있는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 잔해, 시신들을 공개하며 러시아군 시체가 지천에 깔려있다 라며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졸전이 제35연합군 지휘부가 공습으로 전멸한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T-0518 도로는 제58연합군과 35연합군의 전투 지경선인데 제35연합군 지휘부가 하루아침에 폭사하면서 이 일대 지휘 통제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각 연합군은 타 부대에서 배속된 전력들을 각각 통제하고 있는데요. 두 개 야장군 지휘부 가운데 한 개가 사라지자 명령체계가 서로 다른 부대들을 조율할 지휘 통제체계가 사라졌고 최근 제127 차량화 소총사단의 돌발 행동도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휘체계가 엉망이 되자 일선 부대의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제114연대는 12일 하루 공세에서 확인된 것만 최소 2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잃었는데요. 13일부터 역습에 나선 제136 차량화 소총여단과 제40 해군 육전여단, 394 차량화 소총연대는 13일 하루에만 50대 이상의 전차와 장갑차를 잃고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전황이 악화되고 장병들의 동요가 확산되자 또 다른 전선인 오레오브 지역에서 노획한 우크라이나군 브래들리 장갑차와 파괴한 T-80 전차를 공개하며 공세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오합지졸이라는 선전전을 강화했는데요. 해당 선전전 이후 러시아군의 동요는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전군기자까지 동원해 파괴를 선전했던 우크라이나군 T-80 전차는 알고 보니 아군의 5인 사격으로 파괴된 러시아군 T-80 전차였고 노획을 자랑했던 브래들리 장갑차는 내부가 너무나도 멀쩡해 러시아군의 장비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며 러시아군 장병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오레오브 전투에서 피해를 입었던 브래들리 중대 병력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다며 서방제 장비의 우수한 방어력에 대해 높은 신뢰를 드러냈는데요. 갈수록 악화되는 전황 속에서 장병들까지 전의를 잃고 있는 러시아. 과연 방어작전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T-80 BV 전차. 이게 뭐 러시아군 전차인지 우크라이나군 전차인지 외형만 보면 잘 알 수 없죠. 자, 로이터가 현지에 전공 기자를 보내서 취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지금 제가 가려놨는데요. 시신이 있는데 러시아군 시신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군 전차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천에 널려있다. 러시아군 전차 장갑차 시신들이 이렇게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35연합군과 야전군이죠. 58연합군의 전투 지경선이 이 라인인데 35연합군이 폭격을 받아서 완전히 지휘부 전체가 폭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우왕좌왕 상황이 돼서 아마도 58연합군에서 그 지휘권을 인수를 했겠죠. 일시적으로. 그 사이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데 이 파고드는 곳을 과감하게도 러시아군이 역습에 나선 겁니다. 왜냐?
계속 이런 식으로 밀려 들어가면 이제 사이드로 이제 치고 나오는 이 돌파, 확장 전술에 들어가니까 확장 전술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반격 작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136 여단, 394 연대, 40 해군 육전 여단 이런 부대들이 치고 들어갔는데 그 치고 들어간 것들이 또 황당하게도 예를 들어서 이 394 연대는 60여단을 뒤에서 옆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돌발적으로 뛰어나갔다가 다 박살나 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러시아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개념이 있나 없나, 그리고 지식은 있나 없나, 그리고 아군에 대한 이해도는 있나 없나 황당해요. 이즈베스티아 TV, 우리로 치면 국군 방송인데 여기에서 전군 기자가 우리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 전차를 박살냈어요 하고는 막 리포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막 깨진 걸 막 보여줘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마지막에 이 마크를 쫙 클로즈업하면서 쫙 보여줍니다. 이 마크는 전차 내부에서 죽어있는 전차병의 시신이에요. 그 시신 마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군 T-80 BV 전차를 우리가 깼다, 우리 잘 싸우고 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공개하고 보니까 오신트 전문가들이 야, 이거 러시아군 부대 마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러시아군 부대 얼마나 많은데 그 마크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되지만 러시아의 국군 방송은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 군부대 마크가 박살나서 전사한 이 시신이 있는 탱크, 그럼 이 탱크가 누구 겁니까? 러시아군 탱크죠. 자기네들이 깼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오발 사격에서 박살낸 거죠. 그걸 보여줄 정도로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개념 없고 전문성 없고 누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콩가루 상태다. 그러면서 이 사진은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건데 우리 그 오레호브에서 제가 박살났어요. 브래들리 타고 있는 브래들리 병사인데 박살났어요. 그런데 우리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라고 또 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소련이 만든 BMP-2, BMP-1, BTR-80 이런 장갑차는 맞으면 그냥 가죠. 그런데 여기는 맞았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 오레오브에서 박살난 14대의 브래들리라든지 또 레오파르트 A6 이런 것들 다시 이제 견인해서 끌고 오고 있는 동영상 공개하면서 우리 다시 끌고 와서 다시 고쳐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러시아군 이거 보면 이야, 우리는 맞으면 죽는데 미국 건 맞아도 안 죽네 이렇게 돼서 오히려 사기가 흔들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러시아군이 자기네들 전차 박살냈죠? 러시아군이 자신의 상관에게 이 대대장급 지휘관이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지른 결과를 나왔습니다. 황당합니다. 보겠습니다. 무능한 지휘관은 어딜 가나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 크레미나에서 포병 일제 사격으로 벌판에 모여있던 러시아군 대대급 병력을 전멸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을 만들어 바친 인물, 알고 보니 유명 인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6월 14일 아침 단 한 번의 포격으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크레미나 전선에 배치된 제21학군 예하 제144 차량화 소총 사단에서 발생했는데요. 사단 예하 제448 차량화 소총 연대로 추정되는 이 부대는 크레미나 전선의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돌격을 위해 공격 개시선 후방에서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작전 준비를 마치고 전선에 투입되기 직전 상부에서 하달된 대기 명령이었는데요. 부대는 곧 사령관이 전선 시찰을 나올 것이고 훈화 말씀을 할 것이다 라며 사령관이 도착할 때까지 집결해서 대기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공격 개시선은 우크라이나군 포병부대의 사정권 안에 있었는데요. 적 포병 사정권 내에 병력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군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이지만 해당 부대 지휘관들은 사령관 시찰을 맞이하기 위해 평지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잘 도열해 놓고 사령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찾은 것은 사령관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포탄이었는데요. 사령관 훈화를 듣기 위해 오와 열을 맞춰 도열에 있던 러시아군 병력은 우크라이나군의 일제 사격에 한 번만에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공격작전에 나서는 장병들 앞에서 격려 연설을 하겠다며 병력을 잡아놓은 사령관은 부대에 통보한 일정보다 2시간이나 지난 시각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개활지에 2시간 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러시아군 병력은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곧바로 포착되었고 바로 집중 포격이 쏟아졌습니다. 단 한 번의 포격으로 200여 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사령관은 피해 부대의 상급 부대인 제20연합군을 이끌고 있는 세그랍 아흐메도프 소장이었는데요. 이자는 지난 2월 부울레다르 전투에서 제155 해군 육전여단을 지휘했던 인물로 최근 허위 보고서 작성이 뒤늦게 들통나 보직 해임된 루스탐 무다로프 상장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당시 대령이었던 아흐메도프는 이틀 만에 100대 이상의 전차와 장갑차를 잃고 예단 자체가 와해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올린 뒤 무다로프 상장과 나란히 진급해 별을 달았는데요. 이후 크레미나 방면으로 이동해 제20연합군 사령관을 맡아 2개 사단과 2개 포병 예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 수습 중인 제144 차량화 소총사단 장병들은 아흐메도프를 처벌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아흐메도프 소장, 이 정도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전선인데 완전히 지금 최전방 최전선인데 사령관이 나 현장 순시 나가니까 애들 좀 직결시켜놔. 내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어. 이러니까 대대장이 완전히 뭐 쓸고 닦고 해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령관 온다고 1시간보다 2시간 먼저 애들 줄 서 놓은 겁니다. 장비들 쫙 도열시켜 놓고. 그림 상상이 되시죠? 자, 어디냐? 크레미나입니다. 크레미나가 오래간만에 우리가 지금 이 전술 지도를 봤는데요. 크레미나가 이런 식으로 평평했었죠. 빨간색이. 그런데 크레미나가 이렇게 돌출부가 됐네요. 그 사이에.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미나 이 도심지를 놔두고 양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P66 도로를 제법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레미나를 돌출부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세베로도네츠크 곧 다시 회복하겠네요. 자, 크레미나 여기입니다. 완전히 돌출부에 최전선이죠. 여기에 야, 줄 세워놔 한 겁니다. 누구냐? 이 사람 무다로프 상장, 부울레다르에서 2개 해병 여단을 그냥 이틀 만에 말아먹은 바로 그자 아닙니까? 그때 중장이었는데 투스타였는데 내가 다 박살냈어요. 허위보고서 올리고 3스타 상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 무라도프의 당시 부하 155 해군 육전여단장, 자기 세력을 이런 식으로 완전 박살낸 이자인데요. 당시 대령이었는데 허위보고서 올려서 소장으로 원스타로 진급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스타인데 또 무슨 야전군 사령관입니까? 야전군 사령관이 되어서 휘하에 2개 사단, 2개 포병여단을 지휘하는 엄청나게 큰 부대가 됐어요. 여기 이제 야전군 사령관 됐으니까 현장 가서 폼 한번 잡아야 되겠다. 야, 애들 줄 세워놔. 해가지고 줄 세워놨는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보다가 가다가 본 겁니다. 바로 그냥 포격이 돼서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접 부대원들이 처벌해야 된다. 이 뭐하는 짓이냐 이게. 라는데 야 정말 이거 어쩌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한국군은 21세기 한국군은 이런 짓은 안 하는 군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런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 한국군 지휘관들 많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뭐 사단장 간다고 쓸고 닦고 하면은 오히려 화내고 왜 이러냐 애들 왜 괴롭히냐 하는 그런 이제 70년대생들이 사단장을 하니까 뭐 이런 그 많이 바뀐 우리 한국군 부대에 비해서 여기는 뭐 이야 황당합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